오늘은 여기 있는 내용을 할 건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에요. 레이어입니다. 레이어가 가장 중요해요. 레이어 안에 컬러와 라인 타입이 있어요. 레이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도 존재해요. 얘네들은 레이어에서 주로 통합해서 사용하는데 별도로도 종종 사용합니다. 그래서 명령어들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먼저 레이어라는 명령어부터 실행을 해볼 겁니다. 자, 레이어는 어딨냐면 여기 홈 탭에 보시면 중간에 레이어 프로퍼티스라고 하고 여기 레이어 목록이 이렇게 나옵니다. 얘를 누르시면 레이어 창이 이렇게 떠요. 이게 레이어 창입니다. 자, 레이어 창을 실행해 보시죠. 내용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상태란 뜻이고요. 레이어 이름이고요. 여기 온오프, 프리즈, 프린터, 칼라, 그 다음 라인 타입, 선의 모양이죠. 선의 모양, 그 다음에 라인 웨이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더 있긴 한데 뒤에는 잘 안 쓰니까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아이콘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필터입니다. 필터예요. 뭐냐면은 레이어가 한 개, 두 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레이어가 한 수십 개 들어가요. 그러면 레이어를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필터를 이용해서 검색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A로 시작하는 레이어를 찾아라. 뭐 아니면 B로 끝나는 레이어를 찾아라.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검색할 때 사용하는 게 필터입니다. 요거는 넘어가고 여기 보시면 아이콘 4개가 있죠. 그중에 첫 번째 아이콘, 세 번째 아이콘, 네 번째 아이콘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 중에 이 첫 번째 아이콘이 뉴 레이어입니다. 레이어를 이렇게 만들 때 사용합니다. 제가 여기다가 중심선이라고 한글로 써봤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중심선이라는 레이어가 하나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드는 게 이거죠. 도대체 레이어가 뭘까? 도대체 레이어가 뭐지? 자, 레이어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도면층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도면층이라고 써놨습니다. 레이어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층입니다. 층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지질학자가 이렇게 보면은 뭐 무슨 층 그 지질 연대기가 쭉 나오죠. 그 층을 의미합니다. 1층, 2층 이런 층이 아니고 마치 뭘 생각하시면 좋냐면 그 빵 중에 페스츄리 있죠. 밀가루 이렇게 쭉 반죽 펴서 이렇게 겹겹이 쌓아놓은 거. 그게 층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면을 겹겹이 쌓아놓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때 말하는 도면은 이런 종이 도면이 아닙니다. 이런 종이 도면이 아니고 이런 투명한 도면이요. 얘가 아니고 이렇게 투명한 도면이요. 이 투명한 도면에다 여기다가 도면을 그리면 어떻게 되나요? 배경이 없으니까 뭐만 비춰요? 선들만 비치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겹겹이 쌓아서 이렇게 딱 보면 어떻게 돼요? 선들이 다 투영이 돼서 하나의 도면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게 바로 레이어의 개념입니다. 중심선은 중심선끼리, 외형은 외형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치수는 치수끼리 이렇게 다 따로따로 넣어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면을 그릴 때 문도 있고 창문도 있고 뭐 벽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벽돌만 레이어에다 넣는 거죠. 벽돌 레이어에다가. 내가 벽돌 레이어를 오프시키면 어떻게 돼요? 벽돌만 싹 감춰지는 거죠. 내가 벽돌 레이어만 잠갔어요. 그러면 벽돌 레이어가 편집이 안 돼요. 뭐 트림이라든지 익스텐드라든지 이런 게 아예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레이어는 도면층은 도면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명령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레이어를 만들 때 이렇게 중심선, 뭐 문자, 그다음 치수선, 그다음 외형선 이런 식으로 은선 이런 식으로
이름별로 넣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선의 모양대로 넣었네요. 자, 지워볼까요? 자, 다시 중심선, 벽체, 가구, 문, 창문, 마루, 천장, 그 다음에 조명,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넣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넣어 보시고 얘를 누르면 삭제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만들어 보시고 삭제도 한번 해 보시죠.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왜 이러지? 자, 자, 그 다음 보시면 지금 스테이터스가 이렇게 있죠. 자, 스테이터스는 선택하고 얘를 누르면 스테이터스가 바뀝니다. 그 요 위에 커런트 레이어 중심선 바뀐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커런트 레이어 0. 커런트 레이어란 얘기는 현재 작업하는 레이어란 뜻입니다. 현재 작업하는 도면층. 그러니까 여기다 놓으면 작업을 하면 중심선 레이어에 도면이 그려지는 거죠. 우린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여기다 색상을 바꿉니다. 컬러를 누르면 이렇게 색상이 떠요. 자, 빨간색을 놔봤습니다. 이게 빨간색이에요. 보시면 인덱스 컬러 1이라고 뜨죠. 자,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지금 보시면 작업이 중심선에 그려진다고 했어요. 자, 선을 그려보죠. 라인이 어떻게 되나요? 빨간색으로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서클 빨간색으로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어떤 거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중심선 레이어로 들어간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레이어라는 명령어 대신에 그 옆에 보면 여기 목록 나오죠? 여기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0 레이어에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선이 어떻게 되나요? 하얀색으로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구별을 이렇게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컬러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죠. 레이어라는 명령어를 보면 여기에 컬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컬러가 나와요. 인덱스 컬러, 트루 컬러, 컬러북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시 봅니다. 명령어 중에 컬러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색상 명령어요. 얘네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부 다 레이어로 색상을 조절합니다. 근데 얘는 레이어와 상관없이 레이어와 상관없이 색상을 조절해요. 자, 컬러 그러면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에 기본값이 뭐로 되어 있나요? 바이 레이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얘가 이제 바이 레이어 기본값입니다. 왜 바이 레이어냐면 바이는 누구누구에 의한이란 뜻입니다. 레이어에 의한 색상이란 뜻이에요.
바이 레이어가. 그 옆에 보면 바이 블럭 있죠. 바이 블럭은 블럭에서 지정한 색상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레이어를 이용하기 때문에 레이어에 의한 색상이란 뜻으로 바이 레이어를 쓰게 되는데, 일단은 색상에 대한 정보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 칼라북은 이건 색상 책이 있어요. 칼라북이 존재합니다. 어디에 있냐면은 인쇄소요. 인쇄소하고 페인트 가게에 가면은 칼라북이 존재합니다. 어떤 색과 어떤 색과 어떤 색을 몇 프로 조색을 하면 이 색이 나옵니다 라고 하는 칼라북이 존재해요. 우리는 이거 필요 없어요. 트루 컬러입니다. 이 트루 컬러는 어디서 쓰냐면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프로그램에서 사용합니다. 그래픽 작업할 때 써요. 우리는 인덱스 컬러를 씁니다. 인덱스 컬러가 뭐냐면 색인 색상이라고 합니다. 색인 색상. 뭐냐면 색상에 번호를 매겨 놓은 겁니다. 255개의 색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보면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그 다음에 10번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가 짝수입니다. 여기 10번 보이시죠? 네, 20번, 30번, 40번 쭉 갑니다. 여기가 240번. 그럼 41번은 이 아래쪽이에요. 42번은 위쪽, 43번, 44번, 45번, 46번, 47번, 48번, 49번, 그 다음에 250번, 51, 52, 53, 54, 55번으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건 1번부터 7번까지입니다. 얘네들을 표준 색상이라고 불러요.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 적어보죠. 표준 색상 1번부터 7번까지입니다. 자, 이 1번부터 7번까지를 표준 색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빛의 삼원색 아시나요? 뜬금없긴 하지만 빛의 삼원색 무슨 색 무슨 색 무슨 색이죠? 네, 빨강색. 그 다음에 초록색. 그 다음에 파랑색. 얘가 빛의 삼원색입니다. 그래서 얘를 RGB 컬러라고 불러요. 자, 혹시 세계 삼원색 아시나요? 자, 세계 삼원색은요, 옐로우, 사이안, 마젠타 이렇게 부릅니다. 옐로우 노랑이죠. 사이안은요 하늘색이요. 마젠타는 선홍색이요. 그래서 하늘색, 선홍색 이렇게 안 배우고 우리 뭐라고 배웠냐면 빨로파로 배웠습니다. 빨강색, 노랑색, 파랑색, 마젠타, 옐로우, 사이안 이렇게 배웠습니다. 얘는 CMY 그 다음에 K 컬러라고 합니다. CMYK 색상이라고 해요. 빛의 삼원색은 그러니까 빛을 조합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색을 더하면 더할수록 색이 밝아져요. 빛을 빼면 뺄수록 색이 어두워집니다. 빛을 더하면 더할수록 색이 밝아져요. 그래서 가산법이라고 합니다. 더할 가짜 써서. 근데 CMYK는 거꾸로 색을 더하면 더할수록 어두워집니다. 반대로 빼면 뺄수록 밝아지죠. 그래서 얘는 감산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RGB는 100% 검정색이 나와요. 그런데 옐로우, 사이안, 마젠타 가지고는 100% 검정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정색이 하나 더 필요해요. 저 K가 블랙을 의미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회사나 집에 잉크젯 프린터 있죠. 잉크젯 프린터, 칼라 잉크젯이요. 어떤 색상 들어가죠?
검정색은 확실히 하나 들어가요. 그죠? 저희 K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요. 보이시나요? 색상이 노란색, 사이안색, 그 다음에 마젠타색. 바로 저 색이요. 빛의 그러니까 잉크 세계 삼원색이요. 이해되시나요? 네. 이거를 색상을 정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프랑스의 미술학자인 휴라는 사람이 정리했습니다. 휴라는 사람이 정리해서 이걸 휴값이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볼까요? 칼라에 보면 트루 칼라에 보면 여기 휴값 보이시죠? 이 휴값 여기 색이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요 색상에 나열된 것을 정리한 사람, 그게 휴값이라고 합니다. 휴라는 사람이 정리해서 휴값이라고 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답니다. 이건 색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빛을 가지고 한 겁니다. 랜턴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색상이 조금 달라요. 색과 색을 더하면 다른 색이 나옵니다. 이건 빛과 빛을 더했기 때문에 이 색이 나오는 거예요. 노란색하고 초록색 빛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아니 노란색이래. 빨강색하고 초록색 빛을 더하면 무슨 색이 나올까요? 어떤 색이 나올까요? 얘가 나옵니다. 얘하고 더하면 무슨 색이 나올까요? 얘가 나옵니다. 얘하고 얘를 더하면 무슨 색이 나올까요? 얘가 나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제가 중간중간에 써놓은 이유입니다. 레드, 옐로우, 그린, 사이안, 블루, 마젠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레드, 옐로우, 그린, 사이안, 블루, 마젠타. 맨 마지막 7번이 화이트. 이게 휴값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레드, 옐로우, 그린, 사이안, 블루, 마젠타, 다시 레드. 환이에요. 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도 레드, 120도 그린, 그 다음에 240도 블루, 중간이 여기가 60도죠. 여기가 옐로우, 그 다음 180도, 여기가 사이안, 300도, 여기가 마젠타. 이렇게 색상 환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이 사이안으로 주 컬러를 써서 인테리어를 꾸밀 거예요. 절대로 쓰면 안 되는 색이 뭘까요? 절대로 쓰면 안 되는 색. 우린 이걸 뭐라고 불러요? 보색이라고 불러요. 이해되시나요? 이거 보색이에요. 가장 쓰면 잘 어울릴 색, 여기 요만큼의 색을 쓰면 잘 어울려요. 조금 더 발랄하고 경쾌한 색을 쓰려면 요 정도 색상, 내가 좀 침착하게 쓰려면 한 요 정도의 색상, 이렇게 색상을 취하면 돼요. 어쨌든 이거는 이제 그래픽 쪽에서 쓰는 거고, 우리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색상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1번부터 7번까지가 표준 색상입니다. 1번부터 7번까지가 표준 색상입니다. 그리고 기본값은 바이 레이어입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칼라에서 하지 말고 레이어에서 바꿉니다. 레이어에서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다만 여기는 바이 레이어가 비활성돼 있죠. 레이어에서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건축인가요? 기계인가요? 건축인가요? 인테리어인가요? 자, 이렇게 보시죠. 기계 쪽에서는 1번 색이 중심선입니다. 레드가 중심선이에요. 그 다음에 옐로우가 은선입니다. 그 다음 그린이 외형선입니다.
그에 비해서 건축은 조금, 건축이나 인테리어는 이렇게 써요. 똑같이 레드가 중심선입니다. 옐로우가 단면선이고요. 얘가 은선이요. 화이트가 인면선이고요. 이렇게 색상이 기계나 건축 쪽에선 쓰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공통적으로 해칭선 같은 경우는 블루를 사용합니다. 공통적으로 뭐 이렇게 조금씩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긴 해요. 이거에 맞춰서 색상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이요. 보시면은 레이어를 좀 바꾸고 싶어요. 얘가 중심선으로 바꾸고 싶어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명령어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change chprop라는 명령어입니다. 이건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좋아요. 근데 change는 조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change 수정하다라는 얘기죠.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클릭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크기가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선의 모양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길이라든지 원의 크기라든지.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봅니다. change라는 명령을 보시면, 자, 이렇게 객체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 쳤더니 체인징 포인트, 그러니까 변경점을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옆에 보면 속성이라고 있습니다. 프로퍼티스가 속성이에요. 속성을 누르면 여기 색상, 고도, 레이어, 선모양 축적이 쭉 나옵니다. 자, 레이어요. 지금 얘가 들어가 있는 건 은선, 제가 바꾸고자 할 건 중심선.
바뀐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했어요. 엔터. 속성. 그 중에 레이어 속성입니다. 외형선. 엔터. 외형선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바꿔보시죠. 근데 이 방법은 잘 안 써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쓰라고 나온 명령어가 있습니다. CHPROP. CH는 change란 뜻이고 PROP는 속성이란 뜻입니다. 선택하면 바로 그냥 속성이 나와요. 레이어 속성, 여기서 은선 바꾸면 됩니다.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얘도 한번 해보시죠. 이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명령어 중에 프로퍼틱스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거 속성창이에요. 이거 속성창입니다. 단축키가 컨트롤 숫자 1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렇게 컨트롤 1 누르시면 여러가지 속성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명령어 안 써요. 그냥 선택합니다. 그러면 선택한 객체에 대한 레이어 속성이 여기 나와요. 선택하고 바꿉니다. 그 다음 마우스를 뺍니다. ESC 키 누릅니다. 끝났네요. 다시 볼까요? 선택합니다. 레이어 속성을 바꿉니다. 그 다음 마우스 뺍니다. ESC 키 누르면 끝나요. 훨씬 쉽죠? 자, 한번 해보시죠. 하나 또 알려드립니다. 선택합니다. 먼저 선택해요. 여기 레이어가 바뀐 거 확인되시나요? 여기서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바뀐 거 보이시나요? 다시요. 선택하고 바꾸고 ESC 키. 그러니까 속성 바꾸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아요.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선의 모양, 아니 하나 더, 선의 모양 들어가기 전에 여기 매치 프로퍼틱스라는 게 있습니다. 요 프로퍼틱스 속성창하고 매치 프로퍼틱스 요 두 개를 굉장히 많이 써요. 매치 프로퍼틱스 명령은 여기 있습니다. 얘예요. 매치 프로퍼틱스 그러면 CAD가 select source object를 물어봅니다. 다시 말하면 선택해 주세요. 원본 객체를. 자, 노란색을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이렇게 물어봐요. select destination object. 목적지요. 즉 얘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클릭해 주면 또는 드래그 해 주면 금방 적용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매치 프로퍼틱스 원본 선택하고 그 다음 나머지 선택하면 금방 바뀌죠. 자, 한번 해보시죠. 선의 모양도 한번 알아보죠. 자, 레이어. 여기 보시면 라인 타입 보이시나요? 여기 라인 타입. 여기서 선의 모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선의 모양 불러와요. 현재 컨티뉴어스 이거 실선입니다. 여기 로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선의 모양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 이런 배팅이라든지 센터라든지 히든이라든지 그 다음 팬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요. 배팅, 센터, 히든, 팬텀. 자, 한번 여러분들도 불러와 보시죠. 그 다음에 선택해 주시고 OK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심선은 빨간색의 센터, 은선은 히든, 외형선은 없으니까 넘어가고, 자, 이렇게요. 자, 한번 맞춰 보시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라인 웨이트라고 있죠. 이게 선의 굵기입니다. 외형선 같은 경우는 굵은 선이에요. 그래서 0.5mm. 그 다음 은선 같은 경우는 중간 굵기입니다. 0.3mm. 중심선은 0.09mm, 0.1mm입니다. 이렇게 선의 굵기를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저는 내가 보기엔 0.5mm 너무 굵어요. 네, 좋습니다. 0.3mm. 그러면 얘는 0.2mm. 이렇게요. 선의 굵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굵은 선, 중간 선, 가는 선, 이렇게 구별해서 쓰시면 돼요.
자, 한번 선의 모양도 굵기도 맞춰 보시죠. 저는 디폴트 값을 쓸 겁니다. 라인 타입 명령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라인 타입 명령어도 똑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로드 버튼 눌러서 얼마든지 선의 모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선택해 버리면 레이어가 아닌 각자 선택하는 거죠. 여기서는 잘 쓰진 않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보시죠. 라인, 자, 외형선 말고 은선입니다. 라인, 자, 297, 210, 297, 클로즈. 이거 A4 사이즈죠. A4 사이즈일 때는 선의 모양이 그럴싸해요. 자, 다시 봅니다. 라인, 자, 2970, 점선인가요? 아니면 실선인가요? 실선. 근데 확대하면 점선. 안 맞네요. 그죠? 라인 2100, 2970, 마지막 클로즈.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자, 라인에서 라인으로. 얘는 1대1일 때지만 얘는 1대10입니다. 10배 키운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요? 선의 모양이 다 실선으로 보여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네, 바로 이 명령어요. LT 스케일이요. 선 모양 축척이요. 라인 타입 스케일의 약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축척을 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LT 스케일하고 10배 커진 거 보이시나요? LT 스케일 20배, 5배, 10배. 자,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도. 선 종류 축척은 반드시 주셔야 돼요. 얼만큼요? 축척만큼요. 얘가 1대1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LT 스케일은 반드시 10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선 모양이 온전하게 보이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과제물을 좀 풀어볼까요? 먼저는 중심선부터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중심선을 찾아서 먼저 그려볼 겁니다. 선의 모양이 중심선입니다. LT 스케일 값도 바꿔야 돼요. LT 스케일 1. 자, 라인. 다시 한번 라인. 자, 옵셋 55mm. 요만하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선에서부터 60도, 40도. 자, 그러니까 각도를 제가 10도로 놓겠습니다. 라인 교차점에서, 자, 60도를 찾습니다. 60도. 다시 교차점에서 100도. 자, 그 다음 선의 모양을 바꿔서 서클. 반지름 8mm, 반지름 15mm. 서클, 지름 8mm, 서클, 반지름 15mm. 자, 여기까지 해보시는데 지금 선의 모양이 어떤가요? 너무 크지 않나요? LT 스케일이 1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커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거꾸로 절반 줄입니다. 0.5. 그러면 선의 모양이 딱 보기 좋게 나오는 거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까지 그려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중심선이 있네요. 반지름이 60이네요. 서클.
반지름 60. 자, 문제는 얘가 중심선이죠. 자, 매치 프로퍼틱스 중심선을 여기다 서클 반지름 5mm, 다시 반지름 10mm. 자, 근데 중심선들이 너무 지저분하죠. 그죠? 이 중심선들은 이 물체 윤곽에 3에서 5mm 더 길게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 3에서 5mm를 어떻게 더 길게 그릴까요? 간단해요. 옵셋 하시면 돼요. 이렇게요. 옵셋 5mm, 트림. 여기 깨끗하게 정리됐고요. 다시 옵셋 5mm, 트림. 자, 지우고 다시 한번 옵셋 5mm, 트림. 자, 그리고 옵셋 5mm, 트림. 어떤가요? 중심선들이 깔끔하게 정리된 거 보이시나요? 네, 이제부터는 중심선도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이 중심선을 반지름만큼 옵셋 하시면 됩니다. 자, 옵셋 5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트림. 다시 한번 5mm, 트림. 자, 이 끝에 선이 쭉 연장하면 여기 닿아요. 익스텐드. 그 다음 서클 TTR이네요.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30. 네, 나머지는 트림이네요. 여기도 교차점에서 교차점으로. 자,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이 과제물은 중심선을 그리는 게 관건입니다. 이렇게 중심선들을 그려서 원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원을 그리는 겁니다. 중심선을 찾아야 돼요. 자, 보시죠. 라인을 길게 그렸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길게 그렸습니다. 이건 중심선이죠. 이렇게요. 자, 여기에 하나 있습니다. 서클 반지름 7mm. 그 다음 이 선에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20mm죠. 옵셋 20mm. 근데 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7mm 옵셋 하면 돼요. 이렇게요. 서클 반지름 7mm. 자, 트림하면 되겠군요. 옵셋 5mm, 트림. 여긴 됐고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77mm, 옵셋 77mm. 여기 있네요. 이 선과 이 원이, 그러니까 이 선이 교차하면서 반지름 12넌. 이렇게 생겼군요. 선 연장하고요. 옵셋 5mm. 한 번 더 연장. 자, 여기는 트림으로 이렇게 지우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요 정도? 여기는 라인을 이용해서 지우고, 그 다음에
이 선에서부터 위로 61mm, 옵셋 61mm. 그 다음에 이 선에서부터 32, 35, 옵셋 32, 35. 여기에 중심선이 있습니다. 반지름 10mm, 옵셋 5mm. 자, 트림으로 선 정리. 이 선 2원에 접하고 2원에 접하면서 반지름 50인원. 서클 TTR. 여기 접하고 여기 접하고 반지름 50. 자, 트림으로 끊고. 네. 그다음 이 선과 이 선에서 15mm 떨어져 있는 곳에서 옵셋 15mm, 서클 반지름 12mm. 역시 5mm 옵셋해서 선을 정리하고요. 이건 라인 탄젠트입니다.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자, 확대해서 트림으로 선 자르고요. 다시 한 번 더. 여기에 서클 반지름 20인원. 자, 옵셋 5mm. 트림으로 선 정리하고요. 자, 이 선에서 아니 이 원으로 자,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나머지 또 트림으로 지우고요. 그 다음 여기 교차점에서 선을 그리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mm랍니다. 옵셋 10mm. 자, 여기에 반지름 5인 원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요. 5mm 옵셋 한 다음 서클 5mm. 즉 이렇게 원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트림. 그 다음 여기가 볼록 튀어나왔잖아요.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자, 나머지 트림으로 삭제. 여기 지우고, 네, 여기 지우고, 여기도 지우고, 다시 연장하기. 여기까지군요. 얘 지우고, 여기도 지우고. 여기도 트림으로 끊고요. 자, 이렇게 생겼군요. 옵셋 5mm. 트림으로 선 정리. 다 됐네요. 교차점을 찾는 게 주 관건입니다. 이 교차점들을 찾아서 원을 그리고 TTR로 혹은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선을 그려 모양을 만드는 것. 이 과제물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